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즐겨 잡수시는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커피는 과연 이것이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은 대단히 독성이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130년 전이요. 130년 전쯤 해서 이지 화이트 여사의 건강과 영성에 대한 잡지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와 커피는 마시지 말라 했고, 또 같은 그 잡지에 다른 패러그래프에 덕성의 표준은 인체적인 습관에 따라 향상되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또 조금 내려가면서 말하기를 방종은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동물적인 성질들을 강화시켜서 정신적이나 영적 능력을 지배하게 된다.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 베드로 그 제자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하면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제한 없이 방종하고 같은 맥락에 속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와 커피의 주성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카페인이죠. 그러면 이 카페인이 화학 물질의 하나인데 이 카페인이 족보를 따져보면 어디에 속한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더 돈독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 카페인의 아버지 되는 물질은 메틸센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틸센틴의 한 단계 더 높은 거는 알칼로이드. 알칼로이드는 모든 어떤 종류의 특수한 어떤 종류의 식물에서 축출해내는 물질입니다. 거기에 알칼로이드의 크게는 알칼로이드, 거기에 일종으로서 메틸센틴이라는 이 말이 자꾸 나오니까 기억하십시오. 대단히 유익합니다. 메틸센틴. 여기 밑에 카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티오필린, 티오브로마이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인으로 쫙 들어가면은 거기에 커피와 홍차가 있고 또 원료로서 코코아 넛이 있고 콜라 넛이 있고 그 다음에 코코아 비뇨 콩이 있고 그 다음에 마테이라는 이런 또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를 만드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틸센틴은 이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메틸센틴 밑에 카페인과 티오필린과 브로마이드가 있다 하면은요 여기에는 초콜릿도 들어가고 코코아 그 다음에 이 레드미트 빨간 살 피가 있는 그런 그 육류 종류에도 포함돼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차와 커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놀라실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카페인의 아버지뻘 되는 메틸센틴이라는 것은 어떤 그 성질을 갖고 있는가? 이 성질이 대단히 난폭합니다. 세포의 원형질을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장기가 되죠. 근데 이 세포의 원형질을 바꾸는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물질이 메틸센틴이 세포에 붙어 있기도 하고
세포 안에 들어가서 농축하여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번 우리 세포에 들어오면 언제 이것이 비활성화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그거 일생 거기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카페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카페인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즉각적으로 흡수돼서 혈액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간과 신장은 큰 일이 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빨리 해독을 시키며 파괴하여 처리하려고 노력을 시작합니다. 4시간이면은 50%의 그 기능은 다 처리가 됩니다. 그걸 half-life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물질은 요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요산은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통풍 관절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한테 갔을 때 검사를 하면은 검사에 정확히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 커피는 요산이 되었지만은 요산의 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진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에 있는 물질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알아서 처리할 수 없게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뇌에 들어갈 적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뇌는 제가 그 생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상당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대충 해서 기록을 옛날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이유가 앞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여러분이 생활 습관을 표준 높게 깔끔하게 지성인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왜 안 해야 되는지 연유를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카페인은 뇌에는 그 블라드 브레인 베리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비원들이 한 서너 겹이 있어서 혈액이 직접 뇌세포에 닿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인은 무사 통과입니다. 쓱 통과해서 뇌세포에 직접 들어가서 뇌세포에 물질을 변형시켜서 그 기능을 완전히 자기 소화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반에도 아기, 임산부에 아기가 자라고 있는 태반도 뇌와 같이 이렇게 블라드 베리어가 있습니다. 경비원이 몇 개가 있어서 그렇게 모든 것이 통과해서 아기에게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카페인은 그것도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페인 중에 대표적인 차가 커피, 홍차, 콜라가 들어가 있는 소프트 드링크서부터 모든 코카콜라, 핫드링크, 그 다음에 초콜릿. 초콜릿은 너무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콜릿이라는 말은 몇 번 등장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시간을 써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독한 화학 물질을 주어서 아이의 뇌신경을 상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해롭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여기서는 별로 그저 단어만 몇 번 나왔다 들어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참 놀라지 마십시오. 이 카페인은 우리의 마음에 작용을 하는 그런 일종의 화학물질 혹은 약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 뇌의 어디냐? 바로 요 이마 뒤에 있는 요 전치두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어와서 아시죠? 이마가 잘 생기면은 아주 지력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마 속에 있는 전치 두뇌가 뇌 전체에 얼만큼을 전치 두뇌가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략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보다 좀 더 많으면 머리가 더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바로 우리의 영성을 주관하는 spiritual faculty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 moral, 도덕에 관한 거, 양심에 관한 거 이런 것이 있고요. 의지, 우리의 그 will power, 의지가 바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지적 능력이 바로 이 전치두뇌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치두뇌가 이렇게 중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 전치두뇌에 손상을 입히고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통제되어 있는 약들, 아이들이 약장난을 한다고 하죠. 아이들 뿐인가요? 어른들이 다 유산으로 남겨준 찌꺼기들이겠죠. 그리고는 의사가 처방하는 약들, 그리고 legal drug, 네, 그리고 legal 법적인 것과 이 교제상 사용하는 것 중에 알코올이 있고 카페인이 있고 니코틴, 담배가 있죠. 이거는 제가 언젠가 꼭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전에 잡수셨고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은 이미 다 끊으셨겠죠. 그러면 옛날에 잡수신 그 영향을 어떻게 몸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는가? 오늘은 주로 이 중에서 카페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카페인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보통 정말 그 악마의 장난을 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카페인입니다. 왜? 한 가지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다른 것은 내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얼만큼 아주 집요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그 뇌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물론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생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보시면서 이해를 돈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선 전신을 하듯 세포와 세포, 뇌세포와 뇌세포가 서로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를 할 때는 손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주먹같이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뿌리와 같은 것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접촉하는데 그 중간에는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뉴로트랜스미터가 필요한 것만큼 뇌에서 명령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따라서 적당히 균형 잡혀서 분비가 되며 주고받고 일을 해야지 뇌 기능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그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 중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있고 아데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데노신이라는 것은 트랜스미터, 자동차의 트랜스미터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카페인은 선택적으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만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분비하게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또 자리를 비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우리 몸에요. 이 커피를 먹자마자 금방 우리의 그 소장의 두 번째 부분이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서 사이클릭 AMP라는 것은 그 우리가 세포 안에는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스토브와 같은 것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당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면은 그때 열을 내는데 그것이 ATP, 아데노신 트라이파스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에너지, 우리 몸의 에너지, 힘을 내는 그 신진대사의 하나의 물질입니다. 보통은 이 공장에서 0.5mg per cm 당이죠. 예,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거기서 시간마다 0.5ml를 분비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들어가면은요, 12배, 그러니까 60mg을 분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페인은 흡수를 또 더 증가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몽땅 흡수가 되면 1200%, 예, 12배면은요,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 생각이 빨라지고 민첩하고 그냥 뭐 손도 막 떨리고 뭐 행동이 뭐 빠르고 안절부절 하면서 예,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 피곤은 어디로 다 없어졌고 정말 살만하다 할 정도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이 힘을 생명의 활력에서 미리 꾸어다 쓴 힘은 그 피해가 세금이 대단히 많이 붙어서 이 카페인이 4시간이면은 벌써 50%가 그 약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피곤과 권태와 짜증과 온갖 것이 다 밀려오는 그런 결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신진대사를 하며 모든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잘 운행되는 것이 막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우선 아시게 되죠. 여러분이 이해를 더 깊이 하신다면은 한 방울 더 여러분 입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카페인입니다. 우리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지요. 그 다음에 그 정서 장애가 오지요. 그 다음에 세포의 유전 인자를 이렇게 자르는 난도질을 해내는, 그러니까 어떤 한 밴드를 싹 잘라서 아주 기가 막히게 레이저로 잘라 없애는 것처럼 없애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약기운이 없어지면은 그냥 좌절되고 뭐 온갖 종류의 정신계통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뿐입니까? 심장에는요, 심장과 순환에 있어서는요, 이게 착 들어가면은요, 뇌에서는 노아에피네프린을 얼만큼 분비하게 하는지 아세요? 노아에피네프린 하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 분비되는 물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다른 옛날 프로그램에서 들으셨습니다. 자그마치 75%를 증가시킵니다. 한 잔 먹었을 때에, 네, 한 잔 먹었을 때에. 그 다음에 부신피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을 207%, 그러니까 200% 이상을 증진을 시킵니다. 지금 스트레스 받은 일은 없어요. 가만 커피 한 잔을 잡수셨을 뿐입니다. 콩팥, 신장에서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또 50% 이상을 증진시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합해서 가지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우선 맥박이 팍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참 하는 짓이 예쁘지가 않으네요. LDL이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니 조만간에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심장마비, 중풍, 온갖 합병증이 다 따르겠죠. 시간 문제지. 육식을 안 하신다고 해도 커피를 잡수시면, 그 다음에 암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해서 암을 일으키느냐 하면은 유전인자의 RNA나 DNA는 여러분이 요즘 세대에 사시는 분은 다 들어서 아십니다.
이것들을 돌연 변이를 시키기 때문에 암이 유발할 수 있는 세포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인 크로모솜의 을 아까 말씀드렸죠. 레이저로 싹싹 잘라내는 것처럼 잘라내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코칼시노젠, 암을 유발하는 보조 물질로서 카페인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암이 발병할 수 있도록 세포 단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암이 생기나 주로? 카페인과 연구, 동물 실험과 사람 모든 학자들이 밤낮 쉬지 않고 연구를 하다시피 해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요, 키드니, 콩팥에 암이 생기고 유방암, 결장암, 대장이죠, 췌장암, 난소암, 그 다음에 방광암. 방광암은 바로 이 카페인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커피는 안 먹었는데 코코아차는 먹었다. 애들에게 코코아차 혹은 노인들에게 우리가 많이 대접하죠. 바로 이런 데에 암이 생겨서 우리의 가진 유전인자는 이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유전인자가 건강하게 잘 보존만 된다면 120세를 살 수 있는 수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의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빨리 우리가 세상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철이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뵙지 않아도 보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키울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건강해서 60, 70, 80, 90, 100세까지라도 누리셔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오묘를 이 땅에서 깨달아 아시고 떠나신다면 얼마나 복되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하고 카페인이 어떻게 작용을 하나? 제가 그냥 처삼촌 볼초하듯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산을 시키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기형아가 나오죠. 태아에 부종이 와가지고 출산에 난산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뼈가 굳어지지 않은 물론뼈를 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하면은 혈액이 제대로 충분히 흰 피털과 빨간 피털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태어나고 뱃속에서부터 태아가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 다음에 눈이 백내장이 선천적인 백내장이 생겨서 태어나며 피하에 출혈이 돼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태반에 충혈, 피가 너무 태반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난산을 일으키고 아기의 태아의 신장의 기형이 가장 많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얼굴이나 구강에 기형이 되어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뇌나 간의 무게가 아주 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카페인은 태반도 통해서 아기 태아에게 가는데 태아의 이 난소나 고환에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얘는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 카페인은 그 선장기를 쉬러 가서 일을 몹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과 뼈에 있는 칼슘을 녹아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는가 하면은 뼈에 칼슘을 녹아내는 것을 배설을 시켜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신결석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것도 카페인이라는 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고 하니 많은 종양, 물혹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육종도 만들어내고 극기하는 그것이 악성 암을 가져오게 하고요. 전립선, 왜냐하면 전립선하고 유방은 조직학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에는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전립선 비대증, 그러다가는 악성 암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참 우리 몸에 들어와서 좋은 일은 조금 아침잠을 깨우는 일 하나 하고는 그 다음에는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디카페인이드 생카를 먹으면 어떤가? 들어보십시오. 참 앞뒤가 다 막힌 것과 같습니다. 이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매로 사용하는 것이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이것은 카페인을 제거한 후에도 생카에 붙어 있어서 100%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적에 간암 유발 물질입니다. 커피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암을 선택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이 카페인을 끊으려고 하는데 어느새 벌써 습관성이 형성이 돼가지고 끊으려면은 withdrawal symptom, 그러니까는 그를 끊는 금기증이 생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우선 여러분이 첫째로 의지로 먼저 지식적으로요. 옳고 그른 것을 알아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나는 안 먹어야 되겠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 영성이 좀 맑고 아주 그 영성이 돈독했으면 참 좋겠어. 그러니까는 나는 안 먹겠다 하고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의 의지는 우리의 사람의 의지는 썩은 새끼와 같습니다. 그 의지를 여러분이 신뢰하는 예수님께 딱 맡기십시오. 내가 커피를 끊기로 했습니다. 카페인이 해로운 것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새로 결심을 돈독히 하시며 그리고 여가를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아주 단순한 식사를 하시고 자극성 조미료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이런 거를 삼가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얼음물 수건으로다가 온 전신을 마사지 하시거나 하면은 커피 한 잔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머리가 깨끗하게 잠이 깹니다. 또 그보다 한 단계 전에 하셔야 할 거는 일찍 주무시고 제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잠을 충분히 자서 속잠을 충분히 자고 어제의 피곤이 회복이 돼서 깨끗한 맑은 아침을 맞이하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금기증에 가장 심한 것이 두통입니다. 거기에는 뜨거운 물에 발 담그기, 그 다음에 캣닙, 아주 초조불안할 적에는 약초의 캣닙 티를 잡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심하신 분은 커피를 한 잔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테이블 스푼을 마시시고 어느 정도 달래졌으면 그것으로 되고 안 달래졌으면 30분마다 한 테이블 스푼씩 잡수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 질문이 많으셔야 여러분이 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